일단은 그게 지금 문제까지 TF팀이 그런. 결국 보다 자세한 사연은 해경 TF팀에서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양경비 안전망 구축 사업과 관련된 해경 TF팀의 인원은 겨우 4명. 그런데 4명 가운데 정보통신 분야 전문 지식을 갖춘 통신 전문가는 없었습니다. 결국 사업 진행 과정에서 해경 스스로 문제점을 발견하기 힘든 구조였던 겁니다. TF팀에 4분 계시고 정보통신 전문가는 안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정보, 그러니까 전산 담당, 전산은 한 명 있는데 이게 전산하고 통신하고 다릅니다. 예, 완전히 다릅니다. 이거 잘 모르더라고요. 그나마 해경은 최근 자체 조사를 통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당초 인증받은 것과 다른 회로 기판을 현장 평가 때 사용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기판 위변조 여부에 대한 최종 공식 확인을 전파연구소 측에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사업은 그 지적한 부분에 있어서 또 더 반듯하게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5년이 있으니까. 이런 의혹들이 제기되자 감사원은 특별 감찰을 벌였고 조만간 감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검찰도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결국 사업은 완전 중단된 상태. 해경은 지적된 문제점과 의혹들을 모두 털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민 편익과 해상 안전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해양 안전망 구축 사업. 금액이 많고 적은 것을 떠나 중요한 국책 사업인 만큼 한 점 의혹 없이 정교하게 추진돼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해답은 이제 해경의 몫입니다. 중국 서남부에서 시작돼 인도까지 이어지는 차마고도는 차와 송이버섯을 거래하던 교역로인데요. 거리만 5,000km가 넘습니다. 다큐멘터리와 광고 등으로 우리에게도 이미 친숙한 곳인데 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이곳을 찾는 한국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취재 파일 4321에서 차마고도를 찾는 사람들을 따라가 봤습니다. 겹겹이 포개진 산과 깎아지른 듯한 협곡. 그 사이 굽이굽이 이어진 길. 중국의 차와 티벳의 말이 오고 간 길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고 험준하면서도 오래된 무역로 차마고도입니다. 차마고도의 중간 지점인 리장, 중국 푸월차가 인도 등 동남아로 가는 길목입니다. 수백 년 된 마을이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마을을 걷고 있는 김성환 씨 부부. 라디오 진행자이자 역사책을 출판하는 김 씨가 결혼 25주년을 맞아 차마고도를 찾았습니다. 소수민족 장족의 집을 둘러봅니다. 김씨 부부와 일행들은 마을 뒷산과 숲길 등을 헤치며 그 옛날 고단했던 교역길의 자취를 더듬어 봅니다. 이야. 아, 저 설산이 보이네, 저기가 있잖아. 저 맨 뒤쪽으로 보이는데, 저 구름 말고. 김씨 부부가 휴가철에 차마고도를 찾은 건 역사를 배우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달라이라마는 그때 사진이라도 단독 사진이. 일행은 버스를 타고 구불구불한 차마고도를 따라갑니다. 난간 하나 없는 가파른 비포장 산길을 달려야 할 때도 많습니다.
이렇게 뭐 험한 길을 경험해서까지 거기를 내가 가야 될까? 이게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생각이 일단 들었고요. 하루 대여섯 시간을 버스로 이동하는 일이 예사지만 고단하기보단 오히려 보람을 느낍니다. 원래 옛날에는 수어마을이 중심, 차마고도의 중심 그 시장이었었는데 이제 이게 너무 커지니까 고등학교 1학년인 권기훈 군, 혼자서 이곳 차마고도를 찾았습니다. 8박 9일의 일정 가운데 오늘은 6일째입니다. 힘든 여행 코스를 다니다 보니 많이 지치기도 하지만 이미 각오했던 바입니다. 최근에 그렇게 개방적인 생활을 하지 않았으니까 이번에 경험 한번 해봐라 이런 식으로. 중국 여행 한 애들이 상하이나 베이징 갈 거 아니면 진짜 그냥 개고생하러 가는 거라 마음 먹고 가라. 소수민족으로 힘겹게 살아가는 또래 현지 친구들을 만나면서 자신이 넉넉한 환경에서 살고 있다는 걸 새삼 느낍니다. 중국에서 조금 소외된 계층을 만나다 보니까 중국과는 또 다른 느낌 많이 받았고, 친구들한테 직접 말하는 대로 이야기한다 쩐다. 그거 한마디로 다 될 것 같아요. 다리까지 어떻게 하지? 권기훈 군 등 차마고도 여행객 20명을 인솔하고 있는 김미성 씨. 힘든 하루 일과가 끝났지만 아직 챙겨야 할 일이 많습니다. 김 씨가 인솔하는 이번 여행은 여행사를 통하지 않는 이른바 공정여행입니다. 여행사에 주는 비용을 여행지 현지인들에게 돌려주자는 취지의 여행입니다. 공정여행의 특성상 인솔자가 직접 다음 숙소와 식당을 예약하고 여행 코스도 정해야 합니다. 가장 싼 방을. 우리 이거 못 써. 일반 룸을 달란 말이야. 진거 봐. 되게 예쁘네. 우리 먼저 방만 보고 가격은 예, 여기서 맞춰주겠다고. 이제 결정하신 거예요? 아니요, 저희는 아직 한참 봐야 됩니다. 한참 보고 맞춰보고. 얼마나 더 돌아보셔야 돼요? 저희 한 시간 되는 데까지요. 보통 지금 원래 10개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다음에 올 여행자들을 위해 숙소 사진을 찍는 일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숙소를 고를 땐 시설과 함께 현지 소수민족이 운영하는 곳인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합니다. 한족 자본에 밀려 사라져가는 소수민족의 작은 객잔을 지켜내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시설은 하늘과 땅 차이인데 가격 차이는 뭐 몇천 원 차이가 안 나요. 특히 단체로 들어가면 더 차이가 안 나요. 그러면 사람들이 당연히 호텔을 이용하죠. 그렇게 해서 호텔을 이용하다 보면 소수민족들이 이용하는 객잔이 문을 닫게 되겠죠. 그러면 그때 가격을 올리면 되는 거니까. 没有那么多的经验，还有资金，还有就是说对这个客源等等这些，他因为没有那些，就是说能力没那么强，所以就是有点依赖性，就是这种，所以就把一般外地人看得多啊。 숙소 선택이 끝나자 이번엔 불빛 하나 없는 산길로 들어섭니다. 내일 여정을 미리 확인하기 위해서인데 작은 손전등 하나론 발밑을 확인하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이게 모르겠다. 올라가 봐야 될 것 같은데. 공정여행의 핵심은 여행자들이 쓰는 돈이 기업이나 거대 자본이 아니라 현지 주민에게 돌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중 하나가 이곳 농민들에게 직접 말을 빌려 산에 오르는 이 프로그램입니다. 말에겐 일감을, 주민들에겐 또 하나의 소득원을 만들어주는 것 역시 공정여행자들의 역할입니다. 차마고도를 더 깊게 체험하기 위해 대형 쇼핑센터 대신 시골의 작은 시장을 찾아갑니다.
말이 통하진 않지만 값을 흥정하고 넉넉한 인심을 맛보며 잠시